이거 아스텐드 라이빙 그 자전거 에로미터 검사 결과 요 이제 최대 산소 섭취량 VO2 맥스 값을 구하는 문제가 이제 또 나오죠. 요걸 한번 봐볼게요. 그거를 보기 전에 우리가 아스텐드 라이밍 자전거 에로미터 검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건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라이밍. 자, 요 검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자전거 에로미터 그 프로토콜입니다. 자전거 에로미터 프로토콜인데 얘는 이제 최대로 막 그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서브 맥시멀, 최대하 운동, 아급성 운동. 뭐 이렇게 표현하죠. 서브 맥시멀 어떤 운동 부하 검사이다. 그래서 얘도 이제 그 자전거를 이제 태우고 나서 회복기의 심박수를 가지고 VO2 맥스를 추정하는 그런 간접 검사입니다. 간접 검사. 그래서 얘는 회복기 심박수로 VO2 맥스를 추정하는 간접 검사이다. 최대 운동 검사가 아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회복기 심박수로 VO2 맥스를 추정하기 위해서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는 게 첫 번째는 이 서브 맥시멀 강도에서 심박수와 VO2는 선형 관계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선형 관계, 이 심박수와 이 VO2, 산소 섭취량이 이렇게 선형 관계로 나와야 내가 이 식을 구해가지고 최대 심박수, 최대 그 VO2 맥스 값을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선형 관계로 나와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동일 연령, 어떤 성별에서 같은 부하로 검사를 했을 때 어떤 동일한 아니면 동일한보다는 좀 비슷한 사람들마다 다 비슷한 반응이 나오더라. 뭐 이런 게 이제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심박수의 어떤 정상 반응, 그게 이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일정 부하에서 부하를 줘가지고 내가 심박수를 측정을 한 다음에 회복기 심박수를 보고 VO2 맥스 값을 추정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검사 방법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그 페달 속도. 얘는 이제 페달 속도가 50rpm입니다. 50rpm이고 부하 설정이 중요한데 부하 설정.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600에서 1200 kgm per min 요렇게 이제 부하를 설정을 하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에서 900 kgm per min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와트 나중에 이제 뒤쪽에 가서 아무튼 그건 해볼게요. 자, 운동 시간은 보통 이제 6분, 운동 시간은 6분 검사를 하고요. 5분에서 6분 사이에 이제 이 심박수가 항정 상태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정 상태에 이제 도달을 하면 그 안에 들어와야 이제 검사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목표 심박수 범위가 125에서 170 bpm 요 사이에 들어오면 이제는 그 심박수로 추정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VO2 맥스 추정 방법입니다. VO2 맥스 추정 방법은 이 모노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측정을 해요. 이 모노그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을 그어서 측정을 할 건데 그 심박수 평균 마지막 2분 그러니까 5분일 때와 6분일 때의 심박수의 평균, 요게 이제 심박수 평균이 되겠죠. 이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부하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연령 보정 개수로 뭐 이런 걸 써가지고 구하게 됩니다.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사람 봤더니 지금 35살 78kg고, 자, 심박수가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5분이랑 6분일 때 이제 이 심박수의 평균값을 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첫 번째 평균 심박수를 구해보면 2분의 162 플러스 170이 되니까 평균 심박수가 어떻게 나온다? 자, 평균 심박수가 이제 166 bpm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가는 거야. 심박수에 점을 찍을 건데 이 사람이 남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모노그램을 봐야 돼, 여기. 그래서 166이니까 여기 찍으면 되겠네. 여기 찍었고.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하인데 얘가 지금 보면 아까 내가 그 아스텐드 라이밍 부하가 kgm per minute 이게 이제 단위였는데 부하가 여기는 와트로 나왔네. 근데 여기서 부하를 봤더니 kgm per min으로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단위 환산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kgm per minute.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1kg의 물체를 1m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어떤 일량입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에르고미터 할 때 그 쓰는 그 1 단위예요. 일량 단위인데 요게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1kg의 물체를 이제 1m 들어 올릴 때 이제 그거니까 일량은 이제 우리가 보통 뉴튼, 그다음에 미터 요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중력 가속도 9.8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1kg의 물체를 1m 옮기는데 그 9.8 미터 퍼 세크 제곱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9.8 뉴튼 미터이다. 얘는 뉴튼 미터가 뭐였죠? 9.8 줄의 단위죠. 줄. 1의 단위가 줄이죠. 줄. 그래서 이건 9.8 줄이다.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kgm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 환산하는 거지. 1kgm minute. 여기가 근데 1kgm이 아까 몇이었어? 9.8 줄이었어. 그 다음에 그 와트의 단위가 줄 퍼 세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1분을 이제 60초로 나누게 되고 이거를 이제 구해보면 이게 0.163 줄 퍼 세크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1이 아니라 0.163 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와트를 또 kgm per minute로 고치려면 0.163분의 1을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6kgm per minute이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말하고 싶은 게 뭐냐? 1와트는 6kgm per minute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와트에다가 곱하기 6을 하면 이 부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아셔도 되고, 그냥 저 와트에다가 6 곱하면 그 kgm per minute이다. 이렇게 이제 아셔도 됩니다. 그래서 부하를 점을 찍어야 되니까 150에다가 6을 곱하면 돼. 그러면 900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남자였고 900이니까 남자의 900에다가 점을 찍는 거야. 자, 그 점을 찍고 이 두 점을 이어. 두 점을 이렇게 이으면 이 최대 산소 섭취량이 어디가 나와요? 2.4가 나오죠. 요걸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산소 섭취량이 이제 2.4가 나왔으니까 2.4 리터 퍼 민 나오고, 이 사람이 지금 단위가 밀리리터 퍼 킬로그램 미닛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를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킬로그램이 아래에 있죠. 아래. 이 사람 몇 킬로래요? 78킬로래요. 그래서 78킬로 여기 아래에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위에가 이제 밀리리터가 돼야 되니까 아래 이 리터를 밀리리터, 1000ml로 고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연령 보정 개수를 구해줘야 돼. 이 사람이 35살이라고 했으니까 35은 0.87을 보정을 해달래요. 그래서 0.87을 곱해주는 거죠. 이거를 계산하면 몇이 나온다? 26.77 ml per kg 미닛이 나온다. 그래서 답은 1번 26.8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게 아스네 라이밍이 되게 문제가 보기에는 엄청 이게 뭐람?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 점이랑 점만 잘 찍어서 그 선을 이으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단위 환산 과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와트에다가 6을 곱하면 이 부하가 나온다.